한 주 동안 도내에서 일어난 일들을 짚어보는 뉴스 애프터 서비스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김선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김선아 기자, 이번 주에는 어떤 소식들 준비하셨나요? 네, 첫 번째 이슈는 지난 20일 삼척에서 발생한 승합차 전복 사고입니다. 22일 오전 7시 30분쯤 삼척의 한 급커브 내리막길에서 승합차가 전복되면서 운전자 등 4명이 숨지고 9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사고인데요. 먼저 이 영상을 통해서 이번 사고 내용 보고 오시겠습니다. 대형 크레인이 처참하게 부서진 승합 차량을 들어올립니다. 차량 유리는 모두 부서졌고 차체 일부는 종이장처럼 찢기거나 심하게 훼손돼 사고 당시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줍니다.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 일명 석계제 인근 지방도에서 사고가 난 건 22일 오전 7시 35분쯤. 이 사고로 운전자 61살 여성 강모 씨를 포함해 4명이 숨졌고 3명이 중상을, 나머지 6명은 가벼운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부상자 중 일부는 거주지가 있는 충남 홍성으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들은 고랭지 채소밭에 작업을 하기 위해 이른 새벽 충남 홍성에서 출발해 삼척을 지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에 사고를 당한 인원 가운데 외국인도 있었습니다. 차량에 탑승해 있던 태국 국적 외국인은 모두 9명이었는데 사망자 가운데 2명이 태국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4명은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지만 나머지 3명은 사고 발생 직후 현장에서 종적을 감추어 경찰이 소재를 찾고 있습니다. 경찰은 15인승 차량에 16명이 타고 있었지만 도로교통법에 따라 고속도로를 제외한 자동차 승차 인원은 정원의 110% 이내이기 때문에 정원 초과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서 삼척시 가곡면을 잇는 석계제고개로 평소 교통량은 많지 않은 곳입니다. 다만 주말 동해안을 오가는 행락 차량이 가끔 이 도로를 이용해 우회하는데 경사가 급한 데다 커브가 심해 인명피해가 컸던 것으로 수사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삼척 가곡면 승합차 사고 사망자 4명은 네, 정말 좀 안타까운 사고인데 피해자들의 말을 좀 들어보면 운전자가 사고 직전에 좀 브레이크가 작동이 안 된다, 고장난 게 아니냐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사고가 왜 일어난 건가요? 네, 지금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이 현장 조사와 사고 차량에 대한 정밀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이 삼척경찰서가 24일 동해시 폐차장에서 국과수와 합동으로 이 사고 승합차 정밀 감식을 했는데요. 이 승합차 브레이크 라이닝과 오일 상태 그리고 조향 장치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습니다. 이 사고 현장에는 급제동으로 생기는 타이어 자국인 스키드 마크나 핸들을 급하게 움직여 바퀴가 쏠리면서 생기는 요 마크가 없다고 합니다. 이 점에도 경찰이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차가 2002년식으로 노후된 차량입니다. 장시간 구불구불한 내리막 구간을 내려오면 이 베이퍼록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베이퍼록은 엔진 브레이크가 아닌 풋 브레이크를 과도하게 사용해서 내리막길을 내려오면 이 브레이크 오일에 기포가 생겨서 제동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상을 말합니다. 또 노후 차량인 만큼 정비 불량이나 차량 결함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과수 정밀 감정 결과는 이 3주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 이번 사고가 난 구간은 좀 급경사 내리막길인데다가 변변한 교통시설, 안전시설이 없어서 좀 인명피해를 키운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이번에 사고가 난 곳은 이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과 경북 봉화군 석포면을 잇는 석계제인데요. 이 경사가 가파르고 곳곳에 급커브가 있어서 시속 30km로 통행 속도를 제한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뿐만 아니라 강원도 고갯길은 이처럼 급경사 내리막과 커브 구간이 겹쳐 있는 곳이 많은데요. 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통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고 반드시 안전운전 해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사고로 농촌의 농촌 현실에 대해서 좀 여실히 드러나는 게 아닌가라는 지적이 많이 일고 있는데 충남 홍성에서 거의 6시간 걸리는 경북 봉화까지 고령의 노인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이 농사일을 하러 가다가 사고가 난 거잖아요. 농촌의 일손이 얼마나 부족하면 이렇게 먼 길을 오가면서까지 좀 일을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인구가 점점 줄고 또 고령화가 심각한 농촌에서는 항상 일할 사람이 부족한데요. 이 농업인력 대책으로 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단기로 이 농업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농촌에서는 이것이 한계가 있다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 고랭지 채소 같은 대단위 농사를 짓는 농가에서는
이 농가당 서너 명 정도 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만으로는 손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력사무소를 통해서 15명에서 20명 정도 단기 인력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좀 개인, 중개인 등 인력 시장을 통해서 농사일을 하는 분들, 이제 외국인 근로자분들 대부분이 불법 체류자라면서요. 네, 당장 인력이 필요한 농민들에게는 이들이 불법 체류자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텐데요. 이번 사고에서도 이 외국인 노동자 3명이 사고 직후에 종적을 감췄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불법 체류 신분 탓에 사고 현장을 이탈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소재를 찾았는데 홍성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이 사고를 당한 외국인 노동자들 중에는 또 안타까운 사연도 있었는데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1년 전 부인과 함께 태국에서 한국으로 건너온 33살 A씨. 한국에 오자마자 경기도 연천의 호박농장과 포천 메추리 농장을 전전했습니다. 일거리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갔지만 생각처럼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습니다. 일거리가 없어 충남 홍성으로 옮긴 건 한 달 전. 하지만 비가 와서 공치는 날이 많았습니다. A씨는 한 달 만에 일이 생겼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고 경북 봉화로 가는 길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본인은 다행히 찰과상만 입었지만 부인 B씨는 골반뼈에 금이 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한국에서 돈을 많이 벌어 태국에 있는 한 살배기 아이와 행복하게 살려던 꿈은 좌절됐습니다. 이들 부부는 한 달을 꼬박 일해야 250만 원가량을 벌었습니다. 하루 일당 5만 5천 원에서 6만 5천 원 사이를 받고 고된 농사일을 해왔습니다. 한국인보다 3, 4만 원 적은 임금차별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월세 24만 원짜리 방에서 지내며 쓴 생활비는 한 달에 고작 50만 원. 나머지는 모두 태국에 보냈습니다. 이번 사고로 또 다른 태국인 부부 한 쌍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A씨와 비슷한 시기에 한국에 왔다가 변을 당한 것입니다. 보상과 장례는 태국에 있는 가족과 협의해 진행됩니다. 삼척 승합차 사고 현장에서 부상자들을 구하고 사라진 태국인 노동자 3명의 행방도 궁금증을 낳고 있습니다. 충남 홍성군은 이들을 수소문해 병원 치료를 받게 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이들도 교통사고 피해자들이기 때문에 이번 홍성군에서 이번 사고를 당한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인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요. 재발 방지를 위해선 제대로 된 관리 체계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인력수송차 안전 강화 대책도 마련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이 도내 주요 농작물 출하가 집중된 시기인 7월부터 10월까지 인력 수송 차량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보통 강릉, 태백, 삼척 등 이 고랭지 배추가 8월, 그리고 홍천에서 배추, 인삼이 나오는 시기가 9월에서 10월, 그리고 철원쌀은 9월에 출하가 됩니다. 이 기간 동안 경찰이 주요 농장 출하 시기와 대규모 인력 동원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고 인력 수송 차량 안전 상태나 음주운전, 승차 인원 초과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네, 이런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자체적인 정책과 대책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두 번째 이슈는 바로 올해 마지막 장마입니다. 25일 새벽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이 장맛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이 장마 상황 보고 오시겠습니다. 굵은 빗줄기가 쉴 새 없이 쏟아지는가 싶더니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며 조금씩 빗줄기가 약해집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형성된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25일 새벽부터 도내 영서 지역에 올해 마지막 장맛비가 쏟아졌습니다.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이라는 당초 예보와는 달리 강도는 예상보다 약했습니다. 원주와 횡성에는 오전 7시 30분을 기해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가 2시간여 만에 모두 해제됐습니다. 특히 이번 장마는 이른 새벽부터 오전 시간에 소나기처럼 집중적으로 내리는 게 특징입니다. 이 같은 패턴은 이번 주 일요일까지 동일하게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서 남부 지역인 원주와 횡성에는 28일까지 최고 400mm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역에 따라 강수량 편차가 심해 산사태나 저지대 침수 등 피해도 우려됩니다. 28일 일요일 오전부터 그칠 예정인 이번 장마를 마지막으로 올해 장마는 끝이 날 예정입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장마가 지나간 이후
네, 26일에는 이 강원도 대부분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졌는데요. 호우경보는 3시간 강우량이 90mm 이상, 그리고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80mm 이상 예상될 때, 그리고 호우주의보는 3시간 동안 강우량이 60mm 이상,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때 발표됩니다. 28일 밤까지 영서는 100에서 200mm, 많은 곳은 300mm 이상 비가 올 것으로 보이고요. 영동은 30에서 80mm에 많은 곳은 120mm 이상 비가 더 내릴 전망입니다. 네, 주말까지 꽤나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이번 장마 좀 특징이 있다면서요? 네, 이번 장마는 이른 새벽부터 오전 시간에 소나기처럼 집중적으로 내리는 게 특징입니다. 대기 5km 이상 상공의 건조한 공기와 하층의 스뷴한 공기가 서로 충돌하면서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지는 시점이 새벽에서 오전 사이로 전망되기 때문인데요. 이때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 비가 많이 내릴 수 있습니다. 이 패턴이 일요일까지 반복될 텐데요. 이렇게 비가 퍼부을 땐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mm 이상, 일시적으로는 시간당 70mm 이상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천 범람이나 주택, 차량 침수, 산사태 등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근데 26일 아침에는 뭐 철원과 화천에서 산사태 주의보가 좀 내려지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비가 좀 많이 내리다 보면 집안이 약해져서 산사태 우려가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네, 이 강원 지역은 전체 산림의 40%가 이 산사태 위험이 높은 곳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네. 이 산림청의 행정구역별 산사태 위험 등급 통계를 보면 이 도내 산림의 40% 정도가 산사태 위험성이 가장 높은 1, 2등급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이 지형적인 특성 때문에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도내 산사태 피해 면적은 2,039헥타르로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데요. 이 주말까지 폭우가 예보된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 장마가 좀 막바지 장마잖아요. 그래서 막바지 장마답게 좀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는 것 같네요. 네, 이번 장마를 마지막으로 올해 장마는 끝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기상청은 통계적으로 이 중부 지역이 7월 24일에서 25일 이때가 장마가 끝나는 시기라고 밝혔는데요. 이 현재 기압 배치상 북태평양 고기압 수축이 어려워서 마지막 장맛비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 장마가 끝나면 다음 주부터는 다시 더위와의 전쟁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북한 지방까지 확장해서 고온다습한 공기 영향권에 들어서 낮 기온 33도를 넘는 폭염과 밤에도 25도를 넘는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네, 장마가 뭐 끝난다고 하니까 좋긴 한데 다시 폭염이 기승을 부린다고 하니까 조금 걱정이긴 한데요. 마지막 이슈 좀 전해주실까요? 네, 이 마지막 세 번째 이슈는 국방개혁 2.0입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에서도 수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 2.0에 이 도내 접경 지역의 붕괴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국방개혁 2.0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영상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 2.0의 취지는 병력 집약형 군대를 과학기술 기반의 정회화된 군으로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1일부로 원주에 있는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와 경기도의 3군사령부를 통합해 지상군 작전사령부를 창설했습니다. 상급 부대에 이어 앞으로 강원도 내 군단, 사단급 부대의 통합과 해체, 이전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접경 지역에서는 사단급 부대 해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실제 원주와 철원에서는 군병력 다수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국방개혁 2.0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도내 접경 지역은 말 그대로 지역이 소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국방부는 군사 보안을 이유로 국방개혁의 윤곽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도 고위 관계자들이 대책 마련을 위해 국방부를 방문했지만 도내 통폐합 대상 부대와 해체 이전 시기 등은 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원도와 접경 지역 5개 지자체는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 국방개혁 2.0 추진에 따른 각 부문별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국방개혁으로 불거진 접경 지역의 위기가 네, 영상을 통해 보고 오신 것처럼 정부의 국방개혁 2.0이 속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아직도 정확한 대상과 일정이 발표되지 않으면서 지역사회 불안감이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국방부는 왜 이렇게 좀 진행 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는 건가요?
네, 국방부는 군사 보안을 이유로 들고 있는데요. 강원도가 최근 대책 마련을 위해서 국방부를 방문했지만 이 도내 통폐합 대상 부대와 이 해체 이전 시기 등은 아직 듣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국방부에서는 부대 해체와 이전 시의 유휴부지에 대해서 지자체가 이 활용 계획이 있다면 지원하겠다라는 입장인데요. 이 강원도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대상 부지와 이전 시기도 모르는데 이 구체적인 활용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네, 접경 지역의 주민들의 반발이 좀 거셀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군사 지역이라는 명목하에서 이제 오랜 세월 동안 군부대를 중심으로 생활이 형성되면서 이제 희생을 계속해서 당해왔잖아요. 주민들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네, 인구 감소에 경기 침체는 물론 이러다가 지역이 소멸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군사보호지역으로 60여 년간 주민 재산권 행사는 물론 각종 규제를 감내하며 살아온 접경지역. 최근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면서 평화지역으로의 도약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약화 등을 통해 작고 강한 군대를 만들겠다는 국방개혁 2.0의 추진으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인구 감소입니다. 화천군과 양구군은 27사단과 2사단의 해체설이 돌고 있습니다. 군 간부와 가족 수천 명이 빠져나갈 경우 지역 인구 2만 명 선이 붕괴됩니다. 철원과 삼척, 양양, 인제 등에 위치한 사단과 군단도 재편이 거론됩니다. 현실화될 경우 강원도에서 빠져나갈 인구는 16,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방개혁 2.0을 처리하거나 생존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주민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상경 집회와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등 강경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관련 계획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60여 년 희생을 강요당해온 접경지역 주민들. 이번에는 군부대 이전과 해체설 때문에 궁지에 몰렸습니다. 평일 낮 시간 이곳을 돌아다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군인들입니다. 군복에는 27사단을 상징하는 이기자 부대의 마크가 달려 있습니다. 실제로 사내면 주민은 6,500여 명. 그중에 절반 이상이 군인 가족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대로 27사단이 해체되면 이 지역 인구는 2,000명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상권이 크게 타격받을 게 뻔합니다. 정선과 태백의 일명 폐광 쇼크보다 심각할 것이란 걱정도 나옵니다. 상권도 문제지만 지역 기반 산업인 농업에도 네, 영상을 통해 보고 오셨는데요. 군부대와 지역 상생을 위해서는 좀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해 보이네요. 어떻습니까? 네, 최근 결성된 2사단 해체철의 번군민 추진위원회가 29일부터 국방부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로 했는데요. 군부대 해체를 반대하는 서명운동도 주민의 60%를 넘는 15,000명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3일 2사단 해체 철회 번국민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이상건 양구군의회 의장이 저희 헬로티 이슈토크에 출연했는데요. 관련 인터뷰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상실감은 무척 클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거기에 대한 이제 대안을 제시하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양구군은 우리 수리온 헬기가 들어오면서 또다시 1인 시위를 벌써 몇 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또 사격장 문제가 또다시 대두가 되고 온갖 군부대와 관련된 부분이 양군 간의 현안 사항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하나씩 풀어나가는 단계가 지혜롭지 않으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양구군 차원에서도 대응에 들어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국방개혁 2.0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또 지역경제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 지역위기 대응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는데요. 여기에 안드리 비행장의 헬기대대 확대 개편이나 21사단 부대 재배치, 또 군부대가 떠난 자리에 발생할 유유지의 이 도시 미관 등 군 관련 대응 방안을 지금 마련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스포츠 마케팅 강화나 기업, 복지, 교육시설 유치 등 이 군부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입니다. 네, 접경 지역의 군부대 통폐합과 해체 및 이전은 생존권의 위협이나 다름이 없는데요. 해결책이 마련돼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